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지난주 목요일은 또 반대였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야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러게. 상당히 시끄럽고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독자 출마 선언도 했고. 뭐 그건 그거대로 봐야 되지만. 뭐 예상은 됐던 바고. 예.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 간에 갈등 같기도 하고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방송에서 뭐 이 얘기는 그냥 표면적으로 많이 제가 오늘 오면서 라디오를 다 들었는데 다 다뤘어요. 모든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다 다뤘던데 네. 일단은 뭐 잘 될 것이다. 최고위원 가서 뭐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말았는데 우리 모털도사님 좀 달리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두 사람이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고 그 갈등 모습이 이 지지자한테 어떻게 비출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다수 언론이 짚는 건 주도권 싸움이라는 거죠. 그 정도가 거의 그리고 더 안 할 것이다. 잘 해결될 것이다. 글쎄.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예. 그러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갈등의 본질은 뭐냐? 네. 대선 필승 전략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다. 그러니까 조금 보면 주도권 싸움이라기보다는 노선 투쟁이라는 거죠. 그렇지. 우리 모털도사 보시기에는 왜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이준석 시점과 윤석열 시점으로 나눠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재밌을 것 먼저 같은데요. 이준석 시점에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 예. 자, 이준석 대표의 지금 현재의 상황 인식이 뭐냐? 이거를 엿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 예비 후보가 입당하기 전인 7월 22일 네. 바로 저희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네. 그러면서 전문적 인사들의 도움과 여의도 문법을 강조를 했어요. 이때 그날 바로 윤석열 예비 후보의 반박이 나온 바가 있었는데 네. 이거 하나 일단 상기를 하고 일단은, 두 번째 네. 윤석열 예비 후보가 입당한 후인 지난 8일과 10일 네. 안동과 구미에서 잇따라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아하. 지금 구도로는 5% 차로 패배한다. 진다. 그렇죠. 진다. 박근혜 씨의 인기가 좋았는데도 겨우 3%포인트 차로 이겼다. 박근혜 인기보다 나은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네. 뒤집기 어렵다. 네. 그래서 60대 이상 전통적 지지층에 2030 지지를 더하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 2030을 더 해야지 겨우 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네. 윤석열 지지율 추이가 위험하다. 박근혜보다 나은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상황 판단하면 윤석열은 박근혜급이 아니라는 판단이죠. 뭐 그 얘기가 담겨져 있었었어요. 그렇게 사실은. 담겨져 있고. 예, 있었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윤석열 자체의 요인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60대 이상의 전통적 지지층에 2030을 붙여야 되는데 2030에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본인 아니에요? 바로 2030의 국민의힘에서는 최고가 바로 그거죠. 이준석 대표 같아요. 자, 여기서 중간 정리라면 이준석 대표의 상황 인식은 뭐냐? 네. 지금의 윤석열로는 대선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되는 예, 얘기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네. 이준석의 그러면 대안은 뭐냐? 대안은 바로 뭐냐? 그거죠. 여의도 문법에 능통한 전문적 인사들의 도움으로 2030을 공략해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겠어? 이준석이지. 이준석의 대안은 바로 나 이준석이다. 바로 그거죠. 예.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대선 후보는 아니죠. 그러면 이준석이 나서서 어떻게 하느냐? 그 네. 방법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건데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 승리했던 방법을 차용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 주도의 이벤트를 통해서 주목 효과를 끌어올리고 그러면 이중에 파생 효과가 나온다. 그게 뭐냐면 그렇죠.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네. 더불어 이제 그 당의 어떤 이제 당의 품 안에 안긴 후보들의 지지율도 따라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거기 때문에 아하. 이준석의 방법은 뭐냐? 당 연출 후보 주연의 이벤트다.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그걸 해가 성공했던 적이 있잖아. 정말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대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는데 그러면 이준석의 시기가 뭐냐? 이게 좀 남는 문제인데. 그렇죠.
왜 정상적인 경선 일정보다 앞당겨서 이벤트를 열려고 저는 하느냐. 이것도 궁금해요. 굳이 경준이 해가지고 빨리 한다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갈등 빚고 있는 그러니까 일단 표면적 이유는 이거잖아요. 이건데 이건 뭐냐면 자칫 네. 실기를 해버리면 기회를 놓치면 후보의 개인기 리스크가 이벤트 효과를 반갑시킬 수 있다. 무슨 얘기냐? 윤석열 예비의 경우 1일 1만 원. 이런 개인별 리스크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다. 더 이상 안 된다. 더 말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루라도 빨리 당 주도의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당의 후광 효과를 발생시켜야 된다. 아하. 이준석 대표는 시기 설정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거꾸로 이벤트를 조기에 실행을 해야 네. 후보의 개인기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다.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결국은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뭐냐? 당 주도의 이벤트다. 아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후보, 뭐 다른 후보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죠. 윤석열 기준으로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 발생 속도에 정비례한다. 아하. 리스크가 계속 발생이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더 빨리 이벤트를 열어갖고 당의 이거를 이벤트 상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준이 토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죠. 좋습니다. 이준석 시점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준석이 딱 오늘 빠져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이준석 같아요. 예. 이준석이 윤석열을 싫어한다, 좋아한다 전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문제도 깔려 있을 수는 있는데 기자에는 네.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다. 네. 라는 거고요. 그런 분석은 그렇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한 바는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노선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반면에 윤석열 시점으로 한번 자, 얘기해. 윤석열 시점을 한번 바라보죠. 네. 자, 장제원 그 총괄실장이 어제 시선 집중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토론회는 원칙과 상식의 문제라고 연거푸 강조를 했어요. 경선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경준이가 왜 나서서 토론회를 여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의역을 하면 네.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선 후보 등록도 안 된 상태에서 왜 토론회를 먼저 여느냐? 이거는 비상 아니냐? 네. 정상 절차를 거쳐가라. 비상의 수단을 쓰지 말고 네. 이 얘기잖아요. 뭐 이준석의 이벤트 별로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다 이건가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시각이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는데.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윤석열의 상황 인식은 윤석열의 경쟁력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완전 거예요. 시각이 다르네. 윤석열로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아주 좋다. 지금 정상 스텝으로 가도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런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상황 인식은. 네. 그러면 윤석열의 대안은 뭘까요? 외부 요인이 있어요. 네. 다른 경쟁 후보 내지 당 지도부. 그죠? 이거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외부 요인인데 네. 이 외부 요인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본인의 행보의 완급, 발언의 수위 이것만 잘 조절하면 윤석열 후보 본인만 잘하면 만사 오케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안은 윤석열인 거지. 윤석열에 대한 이준석이 아니다. 윤석열만 잘하면 앞으로 쭉쭉 갈 수 있다. 나만 잘하면 돼. 네. 윤석열에 대한 윤석열. 야 시점이 딱 정해져 있네요. 그잖아요. 대안이 그러면 없다. 나다. 나만 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시간은 뭐냐 이거잖아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예. 윤석열 후보의 입장에서의 마이너스 요인. 그건 정책 능력과 메시지 관리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계속적으로 실수가 조금씩 나옵니다. 자, 네.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가 8월 13일 저희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가 교육받아야 될, 연습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아하. 맞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점에서 놓고 본다면 윤석열 후보는 시간을 벌어야 돼. 아하, 시간이 필요하다고 뭐가 되냐면 얘기했네요. 교육받고 연습받을 시간이 필요해.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 플러스 요인이 있어요. 네. 자, 국민의힘 입당 그 자체인데 지지율 하락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탈이었다고 우리가 여러 번 짚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이 입당을 함으로써 일단 이들은 지지율이 빠져나가는 것을 일단 단속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시간을 벌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은 껐다. 급한 불은 껐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의 자강을 좌우할 수 있는 정책 능력과 메시지 능력에 대해서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네. 왜 이준석은 서두르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의 방법은 뭐냐면 쉽게 하면 그 혼자 추는 탭댄스예요. 따따따따따따. 그렇지. 예. 같이 추는 것도 혼자 추는 탭댄스고 예. 그래서 윤석열에게 필요한 시간은 그 탭댄스의 리듬을 탈 수 있는 예열 시간이 필요한 거다. 시간만 주면 알아서 탭댄스가 그렇죠. 작동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준석의 어떤 시점과 윤석열의 시점은 극명하게 지금 갈려. 완전 시간 차이도 다르고 상황 인식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봐야 그러니까 되겠네요. 뭐냐면 그 호불호 좋고 싫고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노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방송에서 이런 걸 안 짚어주니까 그러니까 둘이서 싸우나 왜 자꾸 싸우나 이런 얘기하고 뭐 녹취록을 공개하니 이게 사실은 그 기저에는 이런 어떤 상황 인식이 완전 다르다는 그렇죠. 거네요. 물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긴 한데 그래서 글 쓰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럼 잘 팔리긴 한데 네. 제가 보는 바에는 이런 어떤 그 상황 인식과 처방전의 어떤 차이가 근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좋습니다. 아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하는 얘기 과정에서 뭐 중앙일보가 보도했던 내용, 뭐 토론회 2번 하면 윤석열은 정리된다 이렇게 얘기했대더라. 뭐 네. 이런 것도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네. 이준석이 윤석열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측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갖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라는 그렇죠. 그 판단이 거예요. 크겠죠. 당 대표가 그렇죠. 지상 목표는 정권 뭐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노선 투쟁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리를 하면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네. 윤석열의 가치를 뭘로 보냐면 오목렌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목렌즈로 반면에 윤석열 본인은 자신의 가치를 그러니까 볼록렌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예. 볼록렌즈로 보면 볼록렌즈. 코가 엄청나게 높아지죠. 엄청 커 보이죠. 이만하게. 오목렌즈로 보면 코가 완전히 짭으로 들죠. 아주 작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의 가치를 이준석은 오목렌즈로 보고 윤석열 본인은 볼록렌즈로 본다. 완전 달리 보네요. 예. 정반.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전략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 평가의 차이가 뭐를 냈냐면 리스크에 대한 시각차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몰빵은 위험하다. 그 자체가 리스크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 그렇게 몰빵을 경계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리스크다 이렇게 봅니다. 잘 지내요. 비유가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리스크에 대한 시각차가 그다음에 또 뭐를 부르냐? 당 네. 역할에 대한 시각차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그래서 당이 나서서 주도하면서 당의 우산 밑에 이들을 도열시켜야 된다. 네. 이래야 이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금 보는 거고 윤석열 후보 본인은 당은 그냥 나의 도구일 뿐이다. 내가 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도구다. 그렇죠. 네. 바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극명하게 지금 갈리는 거죠. 완전히 극명하게.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는데 뭐가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털도사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정치에서 그런 정답은 없죠.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바뀌기도 해요. 왜냐하면 생물이니까. 정치라고 하는 속성이 사람들이 치고받고 오면서 교호작용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수없이 변수가 발생한 거고 여기서 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주요한 변수가 무엇이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하.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도 사실은 이야기가 쉽지 않은 주요 요인이 하나가 변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 안철수예요. 안철수 어제 안철수 요인이 발생했어요. 엄청나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제3지대에서 출마하겠다. 자, 직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이준석, 윤석열 이야기라니까 여기서 이제 안철수는 조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자, 이준석 대표의 당 후광론 얘기했잖아요. 자, 당 후광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자, 4.7 보선이 있었어요. 네. 4.7 보궐선거 이후 이준석 그 대표가 이제 대표로 당선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여의도 문법에 밟고 2030에 어필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당의 후광을 창출하는 주 요인이라고 이제 상정하고 있는 건데 네. 4.7 보궐선거에서 시작된 그 야권의 탄력 있잖아요. 이거는 단일화를 매개로 한 거였어요. 맞습니다. 안철수 단일 없었으면 쉽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네. 안철수가 범야권 플랫폼에서 같이 하면서 단일화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반문재인 전선에서 차이를 네. 없애고 하나가 되는구나. 그러면 해볼 만하네. 네. 이러한 인식을
그 범야권 지지층에게 부여를 함으로써 탄력을 받아갈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되는 그잖아요. 거고요. 예. 그래서 강한 야권 음흠. 내지 대동 야권 음흠. 이거에 대한 믿음을 형성을 시켰던 거죠. 여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탄력이라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일정하게 안철수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게 무조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합당 결렬 선언이 나와버리면 이 요인이 어떻게 돼요? 작동할 여지는 제로가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잡고 있는 그러니까 당을 키워서 후보들에게 그 혜택에 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이 접근법이 네. 그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과도한 어떤 그 판단 음흠. 내지 과도한 기대 네. 이것일 수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안철수 요인이 네. 어제 발생한 안철수 요인이 거기에 죄를 뿌릴 수도 있다. 야, 크네요. 안철수가 나왔을 때 되지는 않겠지만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 효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판이 이렇게 지금 조정이 된 상태에서 여의도 문법이 능통한 정치적 스킬이 발휘가 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그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준석 노선에서 갖고 있는 안철수 요인이 작동하는 부정적 요인이에요. 네. 그럼 이번에 윤석열로 가보시죠. 네.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잖아요. 어차피 대선은 내 중심으로 치러. 당은 나의 어떤 뭐냐면 병풍이야. 약간 도구다. 도구다. 내가 나가는 길에 뭐 그죠? 도움을 줄 도구다. 당 네.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윤석열 그 예비 후보가 당을 도구로 설정하는 데에는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압도적 지지세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자신의 지지율을 견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지율이 당을 견인한다. 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독자 출마한다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아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철수의 독자 출마가 윤석열의 이른바 압도적 지지세를 재는 기준을 재조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단순히 여권 후보에 비해서 높다 낮다라고 하는 단순한 척도로 윤석열의 압도적 지지율을 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안철수 요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압도적 지지세를 재는 척도는 자 변수로서 안철수의 지지율을 깡 무시해도 그렇죠. 될 정도가 돼야 돼요. 깡 무시해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믿음을 주는 지지율이 돼야만이 아하. 그것이 압도적 지지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윤석열의 어떤 그 위상을 결정해 들어가는 게 지지율인데 네. 그 지지율의 어떤 압도적 지지세를 재는 척도가 조정이 돼 버리는 거죠. 조정.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지분 그거는 다들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퍼센트를 얼마를 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척도가 네. 재조정이 돼 버리면 윤석열 후보에게 그 훨씬 강도 높은 자강을 요구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웬만하게 해서는 당신 안 돼. 아하. 웬만하게 해서 이거 돌파 못 해.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쟁력에 대해서 회의적 시각을 오히려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더 크게 퍼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역으로 국민의 지지층에게 도구로서 윤석열의 쓸모에 대한 회의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윤석열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회의적 시각을 음. 유포시켜 버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어제 돌출한 안철수 요인이 윤석열에게 미치는 부정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네. 정리를 하면 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갈등과 공방은 이중의 착시 현상 속에서 빚어지는 소모전이에요. 아, 착시 현상이 있다. 예. 뭐냐? 윤석열의 가치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착시. 둘이가 달리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외부 상황, 특히 안철수 요인에 대한 착시. 제가 볼 때는 두 사람 모두 그 요인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경시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예비 후보도 경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착시가 상황 진단은 상황 인식에 대한 오판을 빚어내고 그 오판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설정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노선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뭐냐면 오히려 더 접점이 안 생겨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야, 이 똑같은 거를 바라봐도 이걸 다 연결을 또 하는 우리 모털도님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요. 예. 좀 아마 이제 오늘 9시부터인가 이제 그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의원회. 회의가 열릴 예. 거예요. 여기서 자 18일 토론회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정리된다고 모든 판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진단한 대로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의 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다르고 거기서 무엇에 방점을 찍어서 무엇을 견인차 삼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노선이 다른 게 맞다면 네. 토론회 18일 토론회 개최 일본은 거기서 그러니까 빚어나온 격가지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게 뿌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시각 자체를 합치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극단적으로는 이준석의 낙마나 네. 윤석열의 엄청난 어떤 뭐냐면 지지율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직 상승 네. 이런 거가 되면 판정리가 끝나는데. 그렇죠. 그때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겠는데.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이런 어떤 이 노선이 옳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게 맞으니까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줄다리기는 공방적 양산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잘은 모르지만 안철수 요인까지 겹쳐서 공방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네요. 그렇죠. 네. 거기서 안철수 요인을 그렇게 간다는 게 쉽게 안철수가 보면 안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이러면 또 국민의당이 싫어요. 아니요. 있긴 해요. 국민의당에는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예. 별로 없어요. 예, 거의 없습니다. 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온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산수예요.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게 산수가 아니라 수학인데 안철수 본인에게 어떤 결과를 빚는 게가 아니라 안철수가 다른 후보나 다른 정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라. 그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5%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크다고 하잖아요. 네, 지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까 N분은 원어브댐으로 산 사람의 지지율이 5%인 게 뭐 그렇게 큰 숫자겠어요. 근데 지금 어떤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과 이 윤석열 두 사람 간에 오가는 노선 투쟁에 있어서 5%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큰 규정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의원 최고도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또 경계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잘 보면은요, 이 네. 갈등을 이준석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다시 질서를 짤 거냐, 그래서 대선에 대처할 거냐, 아니면 윤석열의 어떤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지지율을 인정하고 이쪽을 중심으로 질서를 짤 거냐, 결국 이 싸움이에요. 그 예측은 안 되겠죠. 어떤 게? 지금 당장 어디로 갈지. 그거는 지금 그 뭐냐면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그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예, 쫙 중간에 있었어요. 많이 이도 오르지도 아니고 않고. 저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볼 땐 치고 나가는 것보다 뒤에서 그러니까 뒷덜미 잡고 뒤로 끌어당기는 힘이 안철수 의원이겠죠. 그렇죠. 이래 버리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네. 명쾌하십니다.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듣겠노?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여기밖에 없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질문 이거는 좀 딴 데 보고 방송 TK님인데 둘은 그냥 물과 기름의 관계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속내가 또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점 또 보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아니 두 사람이 무슨 뭐 구원이 있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두 사람의 구원은 없어요. 아니 악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감정 싸움으로만 볼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네. 그잖아요. 자, 조헌희 님입니다. 이준석이 갈등을 부추기는 건 다음 대선에서 본인이 40대가 되는데 그 배경이 있다고 보면 40살 이상 대통령 선거 가능한 이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아마 이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무늬만 대표인 상태에서 대선 후보가 모든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자기는 그 뒷방으로 물러앉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가 대표로서 대선판을 상당 부분을 주도해갖고 판을 짜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선 후보한테 바톤을 넘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본인은 고속도로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을 노려볼 수는 있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로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음. 자, 뭐 맞네요. 이준석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림 여기 살다 보면님도 글을 주셨고요. 데이터사 CPA 세계사 같은데요. 이준석 뜻 나 없으면 안 된다. 그 점이 맞죠? 그 점이 네, 제가 볼 맞죠? 때 있어요. 네. 예. 닥터 K님은 이준석의 판단 약간 미스. 윤석열 쉽게 무너질 줄 알았는데 보기보다 오래 버티니 당황.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는 네. 지금의 윤석열로는 안 된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앞으로도 안 될 거라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플랜 B를 가동하려고 하겠죠. 플랜 B. 윤석열에게는 플랜 B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윤석열에게는
못 먹어도 고. 그 직진. 이거밖에는 없지만 네. 이준석에는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는 어떤 그 여지와 공간이 있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둘 여지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거는. 네.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또 쥐고 있는 게 윤석열의 지지율인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이승용님께서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지 못하는 국힘의 한계, 윤석열 대안이 아니면 대체 누가? 홍준표, 유승민? 바로 그거죠. 그렇죠. 지금 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였던 뭐냐면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걸로 토론을 잡았던 거죠. 네. 바로 그게. 요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한데 데이지님입니다. 특히 어제 SNS 보니까 역사 교육을 받아야 할 듯. 이거는 이제 윤석열. 윤봉길 예. 의사와 안중근 근데 의사가 그거는 실수했을 리는 저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오타 아닐까요? 오타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했지. 그거는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요. 납득이 아닌가요? 안 되잖아요. 그걸 저는 그거는 실수라고 생각. 그걸 실수면 안 되는데. 아니,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좀 이렇게 메시지 관리할 때 좀 꼼꼼하게 좀 하면 저렇게 공보팀 있다 하는데 그렇게 자꾸 그런 일이 좀 생기는지. 뭐 좋아요도 눌렀다는데. 아니 한 번 그런데 지난번에 부산 가서 그랬으면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질문을 주셨는 것 같습니다. 최수진님이 비유가 짱이다 말씀을 주셨고요. 이은하님은 윤석열 캠프 전체가 한상에 빠진 건 아닌지라고 또 질문도 주셨네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중의 착시에 빠져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 그 진단하고 있다고. 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강철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이거 같아요. 안철수 출마하면 민주당은 100% 승리 아님? 그것도 아니죠. 또 그것도 왜냐하면 몰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철수 요인은 네. 지금 그 밀당 과정에서 미치는 규정력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출마를 했다가 단일화가 성사가 된다면, 그러면 뭐 단일화가 선사가 된다면 오히려 그건 민주당한테 악몽이죠. 시너지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봤잖아요 보궐선거.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몇 달 뒤에 이야기까지 그래 지금 볼 필요도 끌어와서 없어요. 이야기할 건 아닌 것 예. 같고요. 지금 초입 국면에서 경선 초입 국면에서 미치는 규정력을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죠. 지금 규정력. 음. 조셉 림님도 뭐 안철수는 영원한 대선 후보라고 말씀을 영원한.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한창민님도 비슷하게 보신 것 같아요. 음. 막판에 단일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몇 달 뒤의 이야기니까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그럼 단일화의 대상이 국민의힘에서 누가 되느냐. 그렇죠. 지금 그거를 둘러싸고 지금 줄다리기와 밀당과 이런 게 기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만 한정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니님은 안철수 대선에 꼭 나오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주셨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게 아니라 완주하세요 이런 뜻 같은데. 그런 뜻인가요? 저는 정말 그대로 봤는데. HBYI님은 이분 글을 잘 많이 주시는 분인데 안철수, 김동연이 같이 나오면 8에서 10% 나옵니다. 근데 저는 네. 아까도 권은희 의원이 또 김동연 전 부총리 이야기하던데 만날 것 같다. 저는 그런 걸 느끼는데 뭐냐면 우리 예속 때문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아니 다 김동연 얘기잖아요. 다. 민주당도 김동연이에요. 민주당도 김동연, 국민의힘도 김동연. 근데 국민의힘은 요즘 김동연 얘기 요즘은 안 하던데. 이제는 하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야권 후보인 것처럼. 근데 지금 본인은 그냥 본인 얘기가 제일 궁금해. 본인이 무슨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네. 그냥 자가 발전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뭐든지. 그잖아요. 이 얘기는 어때요? 이석기 님인데 안철수보다는 차라리 김동연이 더 캐스팅 보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있잖아요. 여기 재미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 예. 아까 단일화를 안철수가 독자 출마한데 대선 막판에 국민의힘 후보의 단일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또 다른 단일화 시나리오도 있어요. 뭐죠? 그게 뭐냐면 김동연 전 부총리가 독자 출마를 한 다음에 막판에 여권 후보하고 단일화하는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는 시나리오. 여권하고 단일화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김동연 지금 딱 중간에 있어요. 여권도 지금 계속 러브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김동연과 안철수를 꼭 한 묶음으로 엮어서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바라보셔라.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딱딱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자, 오늘 우리 한 가지만 더 소개해드리면 대단하시다 우리 모털도사님. 근데 머리 아프게 사는 것 같다고 글을 맞아요? 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 생각들 항상 그 생각 왜냐면 이면을 들여다보고 삐딱하게 들여다보고 천기누설에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잔머리를 참 많이 굴려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그냥 얘기하면 우리 촌철님들께서 예. 싫어하십니다.
예. 머리털 빠져요, 진짜. 아, 진짜 머리에서 열나가지고. 그래서 그걸 알고 엄청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저한테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조언을 줘요. 저는 네. 그 말이 맞아요. 뭐냐면 참 그 정밀 분석을 하는데 네. 정치가 꼭 그렇게만 운영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몇 번 틀리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치라는 걸 와 그러면 보긴 했지만 정치라는 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다. 그럼 네. 아, 나도 그거 인정해요. 생물이에요, 생물.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이렇게 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려고 할 거라고 진단한 게 맞았어. 그런데도 나중에 뭐 어떤 하나의 자극이 있어서 나 네. 이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정치의 역동성이죠. 음흠. 근데 그 역동성은 여백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지. 저 같은 사람이 아니, 그리고 할 수 그거 다 맞출 것 같아. 여기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캠프 가서 그냥 똑딱똑딱 그냥 아니, 캠프 도사 하시죠. 캠프 갈 생각은 전혀 없고 자리 깔고 돈 벌지. 돈 벌죠. 다. 그저는. 네. 자, 오늘도 아마 뭐 우리 천철님 즐겁게 많이 또 정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 천기누설 통해서. 이건 좀 크게 보셔라 네. 이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개 보지 마시고. 자, 천기누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